안녕하세요, 이상모터스의 양명준입니다. 이번 차량 SM5 노바 차량입니다. 2015년식 SE 모델이고요. 지금 이 차가 원래 상품화가 돼서 깨끗한 상태에서 고객님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예요. 매입한 그대로. 그 이유는 판매하신 고객님이 사정이 있어서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 SM5 성능 점검 받은 영상부터 좀 아까워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어서 차량 중고차 구입 시 주의할 점과 시세, 분포도, 등급, 차이점 그런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지금 이 SM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SE 모델이어서 휠이 이 모양인데요. 알리 모델이거나 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 휠 모양이 좀 다릅니다. 광택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 차에 대한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. SM5를 또 매입을 저희가 또 해올 수도 있어서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. 지금 촬영을 못해서 그렇지. 이제 이게 엔진룸이고요. 지금 뭐 상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상태죠. 앞쪽 이게, 그리고 뒤쪽에 사고가 있어서 사고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사고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쪽은 사고가 없습니다. 이 디자인이 SM이 좀 큰 변화를 좀 많이 일으켜서 현대기아차와 소나타 K5가 좀 경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 작년에 단종됐죠. 클래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요. 경쟁이 좀 있어야 서로 간에 좀 가격적인 면이나 그런 게 좀 소비자한테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. 이 SM5는 좀 좋은 점이 스마트 키가 기본적으로 좀 장착들이 다 돼 있어서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. 옵션이 없는 차도 스마트 키, 버튼 스타트 스마트 키가 있어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지만 디자인이 계속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이 테일램프랑 이 라인 같은 게 2010년도에 신형 SM5가 나왔죠. 그러니까 플래티넘 다음에 신형 SM5인데 그거나 지금 이 모델이나 지금 10년, 11년, 12년, 13년, 14년, 15년, 16년, 17년, 18년까지 뭐 변화가 없으니 가격 대비해서 사기에는 정말 괜찮아요. 이게 15년식인데 SE니까는 한 700, 한 중후반대 판매를 생각을 했었고, 뭐 등급이 그 위 등급이면 더 올라가겠지만 사실 소나타 15년식이나 K5 15년식 보시면 한 1200, 300씩 해요. 그러니까 가성비에는 참 괜찮은 차죠. 가성비로. 자, 트렁크 이렇게 열어볼게요. 이게 뒤쪽에 사고가 있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 볼트를 보잖아요. 이쪽으로 볼게요. 볼트를 보는데 이 차는 여기서 보면 볼트가 안 보이죠. 볼트가 안 보여요. 없어요. 이 카바, 이 볼트를 보시면 풀려 있죠. 풀려 있으면 뭔가 작업을 한 겁니다. 그죠? 근데 탈부착만 했을 수도 있어요. 그 이후에 교환이다 보고 싶은 거는 이 카바들을 다 풀러야 됩니다. 이 커버를 풀은 다음에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연장이 없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다른 현대기아차는 이 실리콘을 보죠. 이 실리콘 보이나요, 카메라에? 이 삼성차는 실리콘이 다 순정하고 그대로 싸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실리콘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걸 뜯어서 본 다음에 풀렀을 때 이 트렁크 안쪽이 하얀색이다. 그러면 이거는 제 거가 아닌 거예요. 근데 풀렀는데 이 안쪽이 이 검정색과 비슷한 군청색을 띠고 있다. 군청색? 좀 진한 녹색. 예, 그걸 띠고 있으면 제 거로 판단을 합니다. 탈부착으로만 보는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환이 됐으면 이 양 휀다와 이 트렁크 바닥 또는 이 백판넬을 확인하는데 이 차는 트렁크만 교환이 됐습니다. 참 이게 상품화가 안 돼 있으니까는 참. 실내는 이게 SE 등급이어서 이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없어요. RD 등급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선 시트가 있죠. 열선 시트가 좀 특이해요. 삼성차는 각 의자 양 사이드에 있습니다. 운전석 일단 계기판, 이 차는 86,000km 차인데요. 내비게이션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순전히 사제 아틀란 내비입니다. 그리고 이 스마트 키, 이게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돼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 라이트 켜볼까요? 센터 패시아는 오디오 버튼, 이 공조기 버튼. 이 SE 차량이지만 전자 파킹까지 들어있는 그런 기능이 이렇게 소리가 나죠. 불도 들어오고 작동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리미터라고 이렇게 나오죠. 밑으로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, 위로 올리면 스피드 리미터. 그러니까 140까지 세팅을 하고 싶으면 140 이상으로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요, 차가. 그게 스피드 리미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. 크루즈 컨트롤은 뭐 다들 아시죠? 제 SE 모델이어서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는 없네요.
예. 이 SM5 노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성비로 중고차로는 참 구입하기 괜찮아요. 신차는 마지막에 재고 털 때 굉장히 저렴하게 조건을 좋게 해줬었는데 15년식에 8만 킬로고 트렁크만 교환되어 있지만 이 차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 이하로 판매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. 이 정도 금액이면 아반떼와 견주어도 어떻게 보면 아반떼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. SM5는 그 98년도에 뭐 출시하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죠. 뭐 택시,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인기를 꾸준히 있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현대기아에 많이 밀리게 되었죠. 예.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그 구형 그 SM5는 길에서도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예. 그 엔진은 크게 나누면 그 1.6 그 터보 엔진이 하나 있고 2.0 엔진 그리고 그 디젤 1.5 디젤이 있고 LPA 그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. 예. 등급으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.0 그냥 일반 휘발유에 대해서 좀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등급을 제가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영상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리인 줄 알고 사고 중고차를 사셨고 타고 다니시다가 저희한테 판매하실 때 보면 엘리일 경우 정말 피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 등급에 대한 그 특징만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요. 특징만 제가 매입할 때 아, 이 옵션이 있으면 이거는 등급이 뭐 S이다, L이다, R이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. 그 트리플 차이점으로 2.0 휘발유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. PE, SE, LE, RE 그렇게 다닙니다. PE 같은 경우에는 일단 SM5 노바는 그냥 기본적으로 버튼 스마트 키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PE는 딱 그 버튼 스마트 키가 있고 그냥 있다 이렇게 그 정도 보다가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식이에요. 예. 그리고 SE는 전자식으로 바뀝니다. 그 기어봉 뒤에 전자 버튼이 있어요. 그게 사이드 버튼이 있고요.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과 그 운전석 시트가 전자식이면 저희는 SE로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LE로 올라가죠. LE가 올라가면 뒷좌석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또 들어가요. 그리고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. 그 사이드 미러에 이제 LED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차가 가까이 오면 경고등을 띄워요. 그게 들어가면 일단 LE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최상위 트립 RE 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메모리 시트가 있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. 노바부터 RE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. 그 전 차 SM5 플래티넘 그때는 통풍 시트가 없었는데 풀옵션을 뽑아도 없었는데 이때는 RE 등급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렇게 차이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차량 구입 시 주의하실 점은 이 차는 좀 특이하게 CVT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. 이때 뭐 현대하고 기아에서도 CVT 미션을 좀 이렇게 좀 적용시켜가지고 했던 차가 있죠. UF 소나타가 있었고 기아에는 옵티마가 있었죠. CV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션이 고장나게 될 경우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잠깐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대표 대우의 마티즈 CVT 정말 잘 나갔죠. 길에서 뚝뚝 썼어요 그냥. 그래서 계속 리콜을 해줬지만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차후에 폐차할 차를 아예 매입을 잡아버렸죠. 폐차금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으로 100만원, 200만원 주고 매입을 해서 폐차를 했었어요. 대우에서.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CVT 미션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SM5 노바에 이렇게 적용을 시켰죠. SM3에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CVT 미션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뭐 일본의 뭐 대표적인 차들도 이렇게 CVT 미션을 적용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CVT 미션은 고장 시에 수리비가 비싸요. 그래서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차 특히 시운전을 꼭 하셔야 되고 담당 딜러분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책임보험 들으시고 시운전 하셔야 됩니다. 시운전 하시면서 그 미션 쪽에서 그러니까 앞쪽 엔진 쪽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좀 나든가 아니면 RPM은 고RPM 막 3,000, 4,000, 5,000까지 쓰는데도 차가 이상하게 안 나간다. 그럼 미션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스캔 체크해 보시고 미션 체크 꼭 하십니다.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제끼고 다른 차로 이제 보시는 거죠. SM5의 좀 단점이라고 본다면 수리비가 비싸다. 삼성차 많이 들어보셨죠? 수리비가 유지비가 조금 비쌉니다. 현대기아보다.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하지만 대신 가성비에는 정말 좋은 차긴 해요.
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, 가성비에 진짜 끝판왕인 것 같긴 합니다. 뭐 경쟁 차종 그 소나타와 K5랑 비교해야겠죠. 비교해봐도 신차 사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죠. 판매하실 때.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에도 과세 표준액이 있어요. 부동산처럼 과세 표준액이 있는데 오히려 과세 표준액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. SM5는. 그만큼 그러니까 현대 소나타나 그런 K5 같은 경우는 그 과세 표준액이 더 저렴해요.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. 뭐 당연히 뭐 사고가 있거나 주행거리 많으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봤을 때는 오히려 SM5는 과세 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비가 더 많이 나오죠. 휘발유 기준으로 등급 뭐 그런 뭐 옵션 뭐 색깔 같은 거 무시한다면 한 450만 원부터 시작해요. 노바가 15년도에 나왔는데 말이죠. 대신에 뭐 20만 킬로 넘고 사고가 많고 아주 저가를 말씀드린 거고요. 보통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게 10만 킬로 이하를 많이 찾거든요. 평균적으로. 그러면은 한 800만 원 선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소나타하고 K5에서 이 동급 연식 비슷한 걸로 본다면 1000만 원 이하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15년식으로 800만 원대 산다? 그러면 중형차를 아반떼도 15년식, K3도 15년식 봐도 이 금액대에는 살 수가 사실은 없죠. 정상적인 차는.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리비는 조금 비싸다. 지금까지 SM5 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뭐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이나 카톡, 전화, 뭐 문자 다 환영합니다. 꼭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제가 그 시간 최대한 내어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